현대의 표준 우주 모형에 의하면 우리 우주에서 약 326만 광년 거리의 물체는 1초에 약 73km씩 멀어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604만 8,000km만큼 멀어지고 1년엔 대략 지구에서 천왕성까지 거리인 약 28억 km나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더 멀리 있는 것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의 가속이 붙어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우주 전체에 적용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의 끝인 138억 광년 거리의 먼 지점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만약 광속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만들 만큼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아주 멀리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인슈타인이 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하여 모든 양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보다 빨리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가능성을 막아버렸는데요. 다시 말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물리 법칙들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우주에서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속도를 이용하여 공간을 통과하는 대신 공간 자체를 아예 접어서 건너가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워프 이론 중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으로 우주선이 움직이는 앞쪽의 공간은 접고 뒤쪽 공간은 길게 늘려서 우주선 대신 공간이 흐르게 하여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RQBL의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2011년에는 나사가 이 개념을 발전시켜 워프 필드 역학 101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아인슈타인이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한 우리 우주의 시공간은 구부러지고 휘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4.37 광년 거리의 알파 센터우리에도 2주 만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선을 이용하면 우리 우주의 끝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 우주의 끝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우주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우주의 모양이 평평하고 끝없이 팽창한다면 그 끝에까지 간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실제로 우주에서 350억 광년 거리는 빛의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고 우리 우주의 끝이라 여겨지는 930억 광년 거리는 이론상 광속의 7배 정도의 속도로 우주선에서 멀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 우주가 지구처럼 둥근 모양이라면 어떨까요? 지구 같은 둥근 구체의 표면에서의 한 곳은 그 지점이 시작점이자 끝 지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는 상상 이상으로 커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시간을 전부 다 더한다 해도 그 정도의 시간으로는 우리 우주 어느 곳에도 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우주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우주로 출발을 해야 한다면 그 모양을 알고나 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과학자들은 임계밀도라는 값을 계산하였는데요. 이 값은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힘과 우리 우주 안의 모든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비교한 값으로 어느 한쪽으로도 휘어지지 않는 두 힘의 경계 지점을 계산한 값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의 모든 물질들의 뭉치려는 힘이 이 값보다 크다면 우리 우주의 공간은 둘둘 말려서 결국엔 시작과 끝이 붙어 풍선 모양이 되게 되는데 이 형태를 과학자들은 닫힌 우주라 부르고 있으며 반대로 우리 우주의 모든 물질들의 중력이 이 값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평평하지만 공간의 끝부분이 안쪽으로 살짝 휘어진 모양으로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과학자들은 열린 우주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계산한 현재 우리 우주의 실제 임계밀도 값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현대의 첨단 관측 장비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계산된 임계밀도 값은 우리 우주가 평평해지는 이론상의 값과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우리 우주가 휘어짐 없는 아주 평평한 상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가 평평하고 영원히 팽창을 한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로 우리 우주의 끝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럴까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를 등판시켜보면 아인슈타인은 일반상 대성이론의 우주론적 고찰을 통해 우리 우주는 모든 공간에 물질들이 매우 균일하게 퍼져 있으며 아주 정적이고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는 시공간이라 설명을 하였는데요. 유한한데 경계가 없다니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주에서는 우리가 관측하여 알고 있는 곳까지를 유한한 우주라 할 수 있고 그 너머에는 관측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는 벽이 없어 그곳을 관측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곳 또한 유한한 우주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우주론을 현대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관측한 가장 오래된 빛은 시간으로 138억 년 전의 빛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우리 우주는 더 팽창하여 거리상으로 반지름이 465억 광년이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주 관측 데이터는 465억 광년까지가 전부가 되는데요. 과학자들이 계산한 우리 우주의 현재의 임계 밀도값 또한 거기까지의 자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우주의 모양을 계산하여 그 모양을 추측할 수 있는 크기는 관측이 가능한 465억 광년까지이고 그 거리를 넘어서는 곳은 알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과학자들은 그곳까지 추측하여 우리 우주가 공처럼 닫힌 우주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 우주가 구형이고 내부의 한 점에서 출발한다면 언젠가는 그 끝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드디어 끝을 찾았습니다. 공간을 접어도 갈 수는 없지만 끝은 확실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과학자들은 그 끝에 가보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과학자들은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닫힌 우주의 끝, 거기에는 거대한 거울이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주의 모든 것은 중력이 있고 이들에 의해 우주의 시공간이 휘고 그곳을 지나가는 빛은 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닫힌 우주의 빛은 결국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는 거대한 망원경이 있어 그 끝을 본다면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우주의 끝을 관찰하기 위해 망원경을 보는 자신의 뒷모습을 보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에 비유하여 우주의 끝에는 거대한 거울이 있다고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닫힌 우주에 대한 추측일 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거리 너머의 우주가 열린 우주라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과학자들이 빅프리즈라 부르는 공간의 끝없는 팽창에 의해 모든 물질이 끝없이 멀어지고 분해되어 물질들 간의 반응이 사라지고 심지어 빛마저도 사라져버려 온도가 절대 온도에 이르는 차가운 암흑의 공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무서운 결말인데요. 여기까지가 우리 우주와 그 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닫혀있고 우리가 서 있는 뒤쪽으로 출발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수백억 광년의 먼 거리를 돌아 자신과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얼굴,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자신과 마주할 때 가장 자랑스러울까요?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